안녕하세요. 목동한 치과의 안상 원장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충치라는 말이 있죠. 치아에 벌레가 있어서 이 벌레가 치아를 갉아먹는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벌레는 사람 간에도 감염이 가능한 것일까요?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기는데요. 여러분 중에 혹시 충치균을 보신 분이 계세요? 오늘은 제가 충치균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충치균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아요.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이 균이 정말로 사람 간에 전염성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충치균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충치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충치란 산에 의해서 치아 표면에 칼슘과 인 같은 무기질이 빠져나가고 그 속에 단백질과 같은 유기물질이 용해되어 결국 치아의 파괴 현상을 일으키는 증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치아 우식증이라고도 해요. 근데 충치의 정의에는 생인이란 말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있었는데 없었던 것일까요? 이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구강 내에 있는 세균들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강 내에는 다양한 세균들이 살고 있어요. 치아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고 하는 굉장히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치아는 몇천 년이 지나도 부식되지 않는 생물이 만들어 놓은 정말 경이로운 물질이에요. 이런 치아를 나약한 세균 따위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0만 년이 지나도 세균은 이 치아를 망가뜨릴 수가 없어요. 직접적으로는요. 근데 우리 치아에는 충치가 생기죠. 우리가 충치라고 분류하는 세균은 바로 뮤탄스균입니다. 뮤탄스균은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띠처럼 연결되어 있는 모양이라서 연쇄상규균이라고 해요. 연쇄상구균이라고도 해요. 이 뮤탄스균은 구강 내의 당분을 에너지로 사용하고 젖산을 내놓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젖산은 뮤탄스의 똥이에요. 이 젖산은 산성을 띠고 있어서 이 젖산으로 인한 산이 치아를 손상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균, 우리 구강 내에 유익한 세균은 적당히 당을 소비하고 젖산이 쌓이면 젖산 생성을 줄이기 위해서 당을 적게 먹거나 증식을 적게 해요. 근데 이 뮤탄스라는 놈은 당이 있으면 있는 대로 처먹습니다. 그리고 젖산을 계속 쌓아만 가요. 이 젖산이 결국 뮤탄스균 자신을 죽이기 전까지도 먹어대거든요. 젖산으로 인해서 치아의 구조물이 녹으면서 나오는 무기물질은 이 젖산을 중화시켜 줍니다. 때문에 뮤탄스균이 산을 생성하면서 치아에 나오는 무기물로 인해서 이 젖산이 자신에게 가해지는 위험을 줄이게 돼요. 이런 원리로 뮤탄스균이 치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뮤탄스균이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그런 것에 상관없이 치아는 산에 의해서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치아를 파괴하는 뮤탄스균은 그 특성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치아 표면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놈이 치아를 망가뜨리게 하는 충치의 주범이에요. 이런 뮤탄스균은 전염이 가능할까요? 결과적으로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모체에서 나왔을 때, 엄마 몸에서 나왔을 때는 구강 내에는 세균이 없는 상태로 나오게 돼요. 어머니의 양수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양수에 있던 물이 입과 코에 고여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외부의 세균은 없는 상태입니다. 점점 커가면서 아이는 호기심이 많아집니다. 손도 빨고 장난감도 빨고 우리 둘째는 바닥을 빨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행동들로 인해서 구강 내에는 무수한 세균이 들어오게 돼요. 가족 구성원이라면 같이 음식을 먹고 하면서 식기류를 통해서 옮기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충치균인 뮤탄스균은 이런 식으로 해서 옮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살아가면서 충치가 없는 사람만 만나지는 않잖아요. 친구가 정말 없지 않는 이상 말이죠. 전 친구가 별로 없는데도 뮤탄스균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구강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뮤탄스균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뮤탄스균이 없이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외부의 뮤탄스균이 구강 내를 통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뮤탄스균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보다 더 현실성이 있습니다. 아까 뮤탄스균은 당분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식사를 하고 나면은 얘네들이 먹을 당분을 구강 내에 없도록 철저하게 제거하는 거예요. 제가 매번 말씀드린 칫솔과 치실 또는 치간 칫솔로 말이죠. 칫솔질을 할 때 뮤탄스균을 굶어 죽이겠어 하는 비장한 마음으로 칫솔과 치실을 한다면 정말 충치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목적이 있어야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우리의 적 뮤탄스균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노의 칫솔질을 해보세요. 분노라고 해도
치아 자체를 너무 세게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치아 안에 있는 연마제로 치아에 손상이 가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상 여러분들이 충치 기생 뮤탄수균에 대해 분노하기를 바라는 안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